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가정교사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오늘 저랑 제 제자 2명과 함께 우리 돈의 가치를 야금야금 갉아먹는 그 무시무시한 괴물을 잡는 아주 특별한 전략, 바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해 봅시다.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아주 무시무시한 괴물이 하나 있어요. 그 이름은 바로 물가를 계속해서 끌어올리는 인플레이션. 이 괴물이 한번 날뛰기 시작하면요, 와, 우리 주머니 속 돈의 가치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자, 그럼 이 사나운 괴물 대체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임무는 이렇습니다. 먼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도대체 어떤 녀석인지 그 정체부터 파악하고요. 그리고 그에 맞서는 우리의 새로운 영웅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만나볼 겁니다. 그 다음엔 이 영웅이 실제 전투에서 어떤 활약을 펼쳤는지 세 나라의 전투 기록을 살펴볼 거고요. 물론 영웅의 강점과 약점까지 샅샅이 분석해 봐야겠죠. 마지막으로 이 모든 지식을 바탕으로 경제학 정복을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임무부터 시작하죠. 우리가 싸워야 할 적,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대체 어떤 녀석인지 그 실체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인플레이션이 왜 문제냐면요. 이게 높고 또 막 변덕스럽게 움직이면 미래를 예측하기가 너무 어려워져요. 그럼 기업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투자를 꺼리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월급은 그대로인데 물건값만 자꾸 오르니까 열심히 모은 저축의 가치가 시간이 갈수록 그냥 녹아내리는 겁니다. 그야말로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경제 괴물, 바로 그 자체인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어떻게든 이 괴물이랑 싸워야만 하는 겁니다. 하지만 걱정은 마세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괴물을 물리치기 위해 짜잔! 하고 등장한 새로운 영웅이 있으니까요. 그 이름은 바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입니다. 자,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뭐냐 하면요, 아주 간단해요. 중앙은행이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2년 동안 물가 상승률을 딱 2%로 유지하겠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목표 수치를 딱 발표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걸 다 하겠다고 약속하는 전략인 거죠. 이렇게 목표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시장의 불안한 마음, 그러니까 기대 심리를 안정시키는 아주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영웅의 전투 계획은 총 5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째, 목표 수치를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발표한다. 둘째,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제도적으로 약속한다. 셋째, 결정을 내릴 때 다양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한다. 넷째, 대중과 끊임없이 소통해서 모든 걸 투명하게 공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건데요. 목표를 달성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해 중앙은행에 직접 책임을 지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겁니다. 자, 이론은 이제 충분히 들었으니까요. 이제 진짜 실전 기록을 볼 차례입니다. 과연 우리 영웅이 실제 전투에서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영국의 전투 기록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죠. 바로 이 그래프가 그 생생한 전투 데이터입니다.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이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하기 전과 후의 물가 상승률 변화를 보여주고 있죠. 여기 그래프 중간에 보이는 수직선, 이게 바로 영웅에 등장한 시점이에요. 그 전후 차이가 확연히 보이시죠? 자, 먼저 세계 최초로 이 영웅을 소환한 뉴질랜드부터 보시죠. 1990년 이전에는요, 인플레이션 괴물이 무려 15% 이상으로 막 치솟으면서 날뛰고 있었어요. 그런데 영웅이 등장한 이유를 보세요. 괴물이 힘을 쫙 잃고 우리가 정한 목표 범위 안에서 아주 얌전하게 관리되기 시작했죠. 이거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뉴질랜드가 성공하는 걸 본 캐나다도 바로 다음해 인 1991년에 이 전략을 도입했습니다. 캐나다 그래프도 한번 보세요. 도입 직후에 인플레이션이 그냥 툭 하고 떨어지는 게 보이죠. 그 이후로는 아주 낮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쫙 유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국입니다. 1992년 당시 영국 인플레이션은 거의 9%에 육박했어요. 꽤 높았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타겟팅을 도입하고 나서 이 높았던 수치를 목표치까지 성공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 세 나라의 기록만 봐도 우리 영웅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명확하게 증명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강력한 영웅이라도 완벽할 순 없겠죠. 이제 우리 영웅,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가진 강점과 약점을 아주 냉철하게 한번 분석해 볼 시간입니다. 이 영웅이 가진 강력한 힘은 과연 무엇이고, 또 반대로 영웅을 약하게 만드는 크립토나이트는 무엇인지
하나씩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점, 즉 영웅의 파워부터 보죠. 이 전략은 중앙은행이 단기적인 정치적 압력 같은 유혹에 빠져서 원래 약속을 어기는, 어려운 말로 시간 불일치성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또 정책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지니까 사람들이 중앙은행이 진짜로 물가를 잡겠구나 하고 믿게 되죠. 바로 이 믿음이 인플레이션 기대를 안정시켜서 괴물을 잡는 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야말로 효과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반면에 약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정해도 그 효과가 경제 전체에 퍼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신호가 좀 늦게 온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물가 2%라는 목표에 너무 얽매이다 보면 갑자기 금융위기 같은 예상치 못한 충격이 왔을 때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는 좀 경직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좀 둔화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임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학 정복을 향한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결론적으로 인플레이션 타겟팅이 완벽한 만능 전략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수많은 나라가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그 무시무시한 괴물을 물리치고 경제 안정을 이루는데 도움을 준 아주 강력한 무기라는 점,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게 오늘 분석의 핵심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러분, 오늘 배우니 인플레이션 타겟팅 같은 핵심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주식, 환율, 국채 같은 복잡한 금융시장을 정복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그 여정이 때로는 어렵고 이게 뭐야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경제학장 박사와 함께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알아가다 보면 분명 언젠가는 이 복잡한 경제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끝까지 정복해 나갑시다.